네, 뉴지스타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오늘도 이 시간은 문호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네. 네, 감기가 걸리셨네요. 네. 요새 감기 안 걸리면 좀 트렌드 뒤떨어지죠. 쫓아가려고 그렇죠. 네, 걸리셨네요. 주도를 해야죠. 그러네요. 네. 오늘 좀 목 상태가 좋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또 김래전님들은 또 오늘 예. 기다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반갑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소화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올해 마지막 달이었고 마지막 네. 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간 리뷰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좀 볼까요? 네. 일단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11월 말이었습니다. 29일에 올리패스와 AJ 렌터카였는데요.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최고가는 18%로 좋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률을 좀 둔화시키면서 마감됐습니다. 이제 HIF1 알파 관련돼서 뭐 이런 세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한 번 이상은 이렇게 튀어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다 정도 볼 수 있겠고요.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호실적 그리고 자사주 취득 이슈가 있었는데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이라 오늘 많이 올라요. 네. 오늘은 대체적으로 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네.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선 ENT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큰 변화는 없었고요. SM도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한알령이 좀 개선이 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고요. 락앤락은 아쉽게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다시 관련 업종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등 기대할 수 있겠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돼서 게임 주겠죠. 그래서 3분기 흑자 전환과 한알령 해제 수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SM코어, SK그룹으로 인수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SM그룹의 그런 하이닉스나 공장 자동화 진행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최고가를 보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돼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오른 후에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게임주를 반등 기대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리오도 마찬가지죠. 중국 관련해서 일단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은 저점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라는 특징, 동국제약 같은 그런 것처럼 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도 최근에 저점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장기적인 반등 기대감이 살아있는 모습이겠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 기대감에 말씀을 드려서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포스코 ICT 역시나 크게 변화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조금 내년을 봐야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휴원스 글로벌은 역시나 헬스케어 쪽에서 실적을 좋은 종목으로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달성했고요. 바텍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쪽에서의 성장력을 주목하세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 쪽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TCK도 IT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역시나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나 목표가는 달성했고 제넥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사업화가 있는데 아마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네, 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많이 오르네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 올라갈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은 못 오를 수 있지만 좀 이따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레고캠 바이오는 아쉽게도 브릿지 바이오였나요? 최근에 상장했는데 기대보다는 그런 상장 후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 레고캠 바이오가 브릿지 바이오와 연관, 즉 2년 전에 투자한 기업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근데 상장 후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사실 괜찮습니다. 최근 지지하는 가격 유지한다면 반등 기대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삼성전기에는 역시나 큰 변화 없지만 내년 좀 기대가 되겠죠. 적자 사업 청산하고 5 쪽에서 본격 성장 기대됩니다. 오이솔루션 5G 관련주죠. 목표가는 달성했고요. 실리콘웍스도 IT 쪽에서 덜 오른 종목이니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JYP 엔터테인먼트도 아까 SM과 마찬가지로 엔터주들 바닥 찍고 좀 반등하긴 했지만 추가 반등 기대감에 말씀드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추천드렸습니다. 휴원스 글로벌도 역시나 이달 들어 네. 2번 추천.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임상 재개로 우려감이 좀 해소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좀 쉬어가지만 오늘 또 오늘 많이 올라요. 네, 강하게 네.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좀 심심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천천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LG노텍은 방금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네. 애플향 내년 기대감이 좀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라파스 이번 주 화요일에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간에 달성했습니다. 공모가를 돌파한다면 보다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는데 네. 공모가가 2만 원인가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네요. 엔지캠 생명과학 방사선 피폭 치료제 관련돼서 치료제 개발 기대했는데 오늘 또 강하게 네. 올라주고 있고요. 어제는 서울 반도체 그 LCD가 뭐 LCD, LED 관련 기업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LCD 가격이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지난해 LCD 가격이 40% 넘게 빠지면서 서울 반도체도 빠졌는데 네. LCD 가격이 내년에 또 40% 이상 오르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있고요. 한국전자금융은 역시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죠. 모인 시스템 이런 주차장이나 아니면 키오스크 관련된 기업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이번 달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워낙에 네. 시장이 좋았으니까요. 그렇기도 네. 하고요.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종목들을 잘 선별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또 추천주 보기 전에 유니버스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네, 1등 종목들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천주가 아니라 네.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는 떨어지겠죠. 첫 번째는 이제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도 최근 자주 나오는데 반도체 쪽 관련돼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3% 증가 전망이 있네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네. S&T 홀딩스는 자동차 부품주죠. 근데 동사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96% 증가했습니다. JYP 엔터는 제가 추천드렸는데 별로 못 올랐죠. 근데 1등 종목 나온다는 거는 외국인 기관들은 많이 사모으고 있다라는 수급은 거니까 좋더라고요. 네, 아마 좀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캠트로닉스는 이제 중국에서 그 갤럭시 폴드가 다 팔렸다고 하죠. 그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선 충전 사업부의 성장 기대된다고 합니다. 사실 캠트로닉스는 제가 작년부터 반농담 삼아 드렸던 말씀이 이제는 카페 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가 아니라 무선 충전 비밀번호 뭐예요 물어보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그런 시대고요. 그 다음에 TSE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반도체 쪽 관련주입니다. 이달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꽤 많이 올랐고요. 네. 코메로는 줄자 그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참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지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55% 증가했고 주가가 바닥을 찍어서인지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죠?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성 DS 좀 이따 보고요.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78% 증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TS 이런 거보다는 최근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HB 테크놀로지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이달에 추천드렸던 테스도 3분기 실적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대감이 올랐는데 HB 테크놀로지도 그런 측면에서는 관심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 있겠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5G 관련돼서 뭐 다시 올라주고 있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추천주 볼게요.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출연해서 추천주 전달해 주시는 건데요. 어떤 종목들 고르셨을까요? 네, 오늘 추천주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도 덜 오른 반도체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닌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동사의 패키지 기판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자동차 전장화 확대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동사의 차량용 리드 프레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올해 4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97% 증가가 전망되고 내년 연간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 43%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하니 좀 그나마 덜 오른 종목인 만큼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겠고요. 네. 목표가 1차적으로 17,000원, 2차는 18,500원, 손절가 14,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일진머티리얼즈 뭐 2차전지 오를 때 됐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다시 기관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도 사실 올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이 증가하면서
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뭐 물론 전기차 시장도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사의 동박 관련된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이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고, 전고점 돌파한다면 보다 강할 수가 있겠죠.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44,000원, 2차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DS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종목 오늘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어요. 해성DS 1차 17,000원, 2차 18,500원, 손절가 14,5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좋아지고 있는 부분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는 뭐 일단 다시 한번 이쪽이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으로 보도록 할게요. 1차 44,000원, 2차는 48,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스탁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뉴스스탁의 문우주 인사님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